자, 이번에는 물 조절을 잘 활용한 그 수채화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지금 보시면 컬러는 메인 컬러가 블랙이고요. 뒤에 망토는 있긴 하지만 망토는 일단은 배제를 해놓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블랙 컬러이고 지금 보시면 약간의 비침 현상도 있어요. 비침 현상도 있고 그 다음에 자세히 먼저 관찰을 해볼게요. 소재에 중복된 그 겹쳐 있는 부분은 조금 진하고 그리고 겹치지 않은 비침이 있는 구간도 있고 그 다음에 옷의 디테일 때문에 이런 셔링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소재 같은 경우는 컬러링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피부 컬러링을 그 비치는 옷을 컬러링을 할 때는 피부를 먼저 칠을 하고 옷을 칠해야 되는 경우, 옷 컬러를 칠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옷 컬러를 칠하고 그 피부가 비치는 구간에 살짝만 피부의 톤을 얹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 조금 다른 거죠. 그래서 비침이 많은 경우는 피부를 먼저 칠을 하고 비침이 많지 않은 경우는 옷을 먼저 칠을 하고 작업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럼 여기 같은 경우는 먼저 메인 컬러인 소재의 블랙을 칠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비침이 있는 구간에 피부 색깔을 살짝만 얹히면 되겠죠. 이 점 참고하시고 작업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블랙 컬러를 짜서 작업을 해주시는데 지금 이번에는 그러니까 조색을 하는 개념보다 물 조절을 해서 컬러링 하는 게 관건이기 때문에 물 조절을 반드시 잘 해주시기 바래요. 자, 소재를 보시면 약간 지금 조명 때문에 여기 약간 비치고 반사되긴 하지만 참고해서 하는 방법들을 익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까만 물감을 먼저 짜서 팔레트에 짜가지고 물 조절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을 때 이렇게 물을 얼마나 많이 쓰고 적게 쓰냐에 따라서 톤이 색깔이 조금 다양한 단계로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 점을 참고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스케치를 하실 때 먼저 이렇게 주름이나 디테일 부분들은 먼저 스케치를 떠놓으시고 팔 안쪽부터 시작을 할게요. 팔 안쪽 시작과 끝을 이렇게 붓을 세워서 주름을 묘사를 하겠습니다. 팔 안쪽 묘사. 포스트 컬러 물감은 수채화 물감도 비슷하긴 하지만 수채화 물감보다 더 약간의 그 얼룩이 많이 남는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다른 컬러와 조색을 했을 때 잘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의 좀 뜨는 감이 있어요. 그래서 작업을 해주실 때 조금 빨리 칠을 해주시고 덧칠을 최대한 적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색깔을 칠하셔야 컬러가 깔끔하게 마무리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 부분 튀어나온 구간 빼놓고 주름이 꺾이는 구간 칠했어요. 하고 소매 칠하시고 다시 물기를 조금 더 많이 해서 밝은 구간 한번 쑥 지나가겠습니다. 밝게 피워놓은 구간, 주름이 볼록 튀어나온 구간 이렇게 작업해서 1차적으로 까만색이어도 분명 밝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구간, 밝은 구간들을 묘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두시고 바로 옆으로 가서
다리를 한번 칠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붓터치 시작했으면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마킹을 해주시고 눈으로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붓을 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멈춤 없이 컬러링을 칠할 수가 있죠. 중간에 손을 떼버리면 붓 얼룩도 남고 안 이쁘게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처음 시작했을 때 한 번만에 이렇게 쭉쭉 밀어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래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칠하셨잖아요.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젠 붓에 물기를 더 빼고 완벽한 블랙으로 이제 조금씩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찾아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칠했는 컬러는 중간 톤과 밝은 톤을 잡아낸 거고요. 이번에는 가장 어두운 구간들을 찾아서 그러면 이제 묘사를 하시면 되는데 붓의 물기를 빼고 좀 더 매트한 블랙으로 몸통 안쪽 그리고 주름이 겹쳐 있는 구간, 그래서 소재가 겹쳐서 어둡게 보이는 구간들을 찾아서 컬러링 칠해주시면 돼요. 밝은 구간에 천이 겹쳐져 있는 구간은 좀 톤을 물을 조금은 어두운 데보다는 많이 써서 살짝만 지나가서 딱 겹쳐지는 구간 묘사를 해주시고 나머지 다시 어둠이 모여있는 구간에는 물기를 빼고 붓을 드라이하게 해서 묘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신발조차도 블랙이네요. 근데 신발 블랙은 굉장히 매트한 블랙이어서 물 조절할 것도 없이 까만색 그대로 발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옷 끝단과 신발하고는 분리 좀 잘 해주시고요. 자, 신발 바닥하고는 깔끔하게 칠하고 굽 있는 구간은 약간 빗을 받았네요. 약간 빗 받은 구간은 붓의 물기를 빼고 컬러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머지 구간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주름마저 묘사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작업을 이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난 다음에 바싹 말려가지고 피부가 조금 피부 컬러가 살짝 비침이 필요한 구간 있잖아요. 그런 구간들은 정말 피부톤을 연하게, 진짜 연하게 살짝만 잡아서 그 조색을 해서 그 비치는 피부톤이 비치는 구간에만 살짝 지나가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작업해 주시고 그 다음 지금 망토, 이 땡땡이 망토 있잖아요. 흰색은 어떻게 칠하는지 되게 고민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흰색은 어떻게 칠한다기보다 흰색은 흰색인 거죠.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옷에 이런 명암들 있잖아요. 명암들을, 굴곡진 명암들을 찾아서 명암으로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 이렇게 워터마크, 물동은 있으면 그림이 지저분해 보이니까 무조건 그림의 끝자락으로. 얘는 그냥 주름으로 놔둘게요. 붓을 초색하면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꾸 지금 카메라를 쳐서 화면이 흔들리는 점 진짜 죄송합니다. 하지만 조심하려고 하는데 초색을 하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네요. 붓이 손이 왔다 갔다 해서. 자, 나머지 주름 해서 요 위에다가 어떻게 한다? 땡땡이를 그려주시면 되죠. 땡땡이 그려낼 때 중요한 거 하나. 똑같은 까만색이 아니라 조금 밝은 색도 있고 어두운 색도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캐치를 하시고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작업하다가 자, 물기 있는 상태에서 퍼뜨리게 하면 당연히 물감이 번지겠죠. 근데 수채화 물감은 약간 이렇게 기하학적이고 똑 떨어지는 패턴이긴 하지만 약간의 퍼짐이 있는 건 저는 좀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너무 신경 써서 퍼졌으니까 다시 그려야지 하지 마시고 너무 반듯반듯한 느낌보단 약간의 자연스러움의 그런 작업들을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퍼진 부분에 대해서 억지로 막 수습하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저는 이거 똑 떨어진 게 좋아요 하면 당연히 이렇게
이 바닥지 칠한 게 다 마른 상태 작업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작업하시고 약간 퍼지면 퍼진 대로 작업하시면 되고, 이 땡땡이 안에서도 밝고 어둠이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어두운 까만색도 있어야 되지만 약간 겹쳐져 있거나 옆으로 빠지는 땡땡이 구간에는 물을 많이 써서 퍼지는 느낌으로 작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를 참고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주의하신다면 표현하는 건 자유니까 마음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명 끝났고요. 붓을 일단 수채화 물감 붓이긴 하지만 눕혔다가 세웠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써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작업을 다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색연필로 조금 더 라인 정리라고 하죠. 이런 라인, 바깥 라인, 테두리 정리를 해 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도 같이 작업을 다 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몸판 부분에 약간 그로시한 반짝이 부분 있다, 그죠? 이 부분은 어떻게 작업하면 되냐면 역시나 까만색에다가 흰색을 좀 섞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관찰해서 보시면 몸판에 약간 붉은기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이제 화면에서 약간 붉은기. 이것들은 왜 이러냐면 이렇게 반짝이 소재들은 그로시하거나 반짝이 소재들은 주변 컬러들을 좀 먹어요. 주변 컬러를 조금 비치게 해주죠. 그래서 얘 옷에는 빨간색이 없지만 어딘가 근처 컬렉션 지금 진행하는 동안에 붉은기가 있는 애가 주변에 있다는 걸 예측할 수가 있고, 혹은 조명이 약간 붉은기가 돌 수도 있겠죠. 그 컬러가 옷에 비친 거니까 이런 것도 재밌게 묘사를 해주시면 질감 표현하는데 한몫을 합니다. 해서 이런 것도 표현해 주시면 좋겠는데, 자, 일단은 블랙과 흰색으로 약간 메탈릭한 저 회색 컬러를 먼저 조절하셔야 돼요. 하시고 약간 블랙과 흰색만 섞어서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약간 원그레이 느낌도 살짝 나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서 컬러가 비슷한지 아닌지, 저는 뒤에서 지금 약간의 원그레이 느낌이 나도록 노란색도 살짝 섞었습니다. 붉은색도 좀 더 섞어야 되겠네요. 아이고야, 또 건드렸다. 얘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이 많으면 안 돼요. 물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점 참고하셔서. 자, 주황색도 살짝 섞었어요. 그렇게 원그레이 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칠해 나가시면 되는데, 그레이톤 같은 경우는 먼저 여러분들은 조색을 해서 한번 말려서 톤을 체크하시고 난 다음에 작업해 주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내가 만들어 놓은 컬러보다 조금 더 진하게 말리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시고 난 다음에 자, 매트하게 칠하고 흰색을 섞어가면서 밝은 구간, 물을 많이 섞는 게 아니라 흰색을 많이 섞어서 밝은 구간들은 묘사를 해주시고요. 위치를 잡아서 칠해 주시고요. 그 다음 약간 광택 나는 느낌 있는 구간에는 아직 칠하지 않고 비워놨어요. 붓을 깨끗하게 헹궈서 이런 구간들은 광택이 일자 쭉 나는 게 아니라 뭔가 지그지그한 느낌이 나잖아요. 해서 이렇게 붓을 가로로 이렇게 살짝씩 밀면서 하이라이트 구간을 찾아주시면 돼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좀 더 밝은 구간은 흰색 물감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남기고 중간중간에 밝은 구간에 대해서도 이 하이라이트 남길 때는 물감이 적어야 되겠죠. 물이 적어야 되겠죠. 물을 적게 해서 묘사를 해주시고, 자, 여기서 약간 붉은기가 도는 곳은 당연히 이제 다 말랐는지 확인을 하고 물감 그 붉은기가 도는 곳에 살짝씩 이렇게 얹어주시면 됩니다. 하시고, 자, 옆에 이렇게 스팽글처럼 비딩되어 있는 구간에는 이 결을 따라서 묘사를 해주시고, 몸판에는 이 바디 드레스 원피스네요. 그러면 이렇게 보듬 잡아서 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넥 부분에 이런 디테일 같은 경우는 가이드를 먼저 잡아놓고 까만 부분 잡아놓고 발코는 베스트 부분에 잡아서 묘사를 하면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작업할 땐 손이 좀 부지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색깔 만들어 놓은 하나 가지고 이 전체를 칠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물감 섞어 가기도 하고 물도 더 칠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칠해 주셔야 돼요. 뭔가 수채 작업은 그림 자체가 부지런해야지만 이쁜 그림이 나오기는 하지만 특히나 수채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색깔 변화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팔레트에서 이렇게 조색을 하면서 작업을 하셔야 이 디테일 하나에도 다양한 컬러들이 구현이 되니까, 표현이 되니까 조금 부지런하게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저 선생님이랑 영상 보고 했는데 그림이 많이 달라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는 테크닉적인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리고 뭐 재료 부분에서도 차이가 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결과물들을 보면 색깔 하나 가지고 이렇게 그 자리에 계속 반복해서 그림을 그린 흔적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 그 면적 안에서도 다양한 컬러 변화들을 조금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표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작업을 해드린 이유가 어, 제가 나름 설명하려고 하지만 다 꼼꼼하게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만약 이해가 안 된다면 개인톡으로 한 번 더 물으셔도 되고 해서, 그러려고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영상을 남기는 거잖아요. 남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반복해서 보시고 바로 컬러링을 칠하기보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작업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업을 저는 마무리는 나중에 다시 올려드릴 거고요. 마무리된 그림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한다는 거를 설명을 하고 이제 영상 작업은 스톱을 하겠습니다. 자, 붓에 물을 조절 잘 해서 마무리 잘해서 컬러링을 칠해주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 물 조절이 많이 필요한 소재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